여러분, 레고를 좋아하거나 반지의 제왕을 좋아한다. 이 제품 무조건 사셔야 해요. 안녕하세요, 니까알입니다. 오늘은 제가 거의 10년 이상 기다려왔던 반지의 제왕의 레고 바라뚜를 가지고 와봤어요. 박스 아트부터 보면 일단 성도 성인데 피규어가 기가 막히게 나왔더라고요. 특히 사우론이 실제로 어떻게 나왔을지 너무 궁금해요. 아니, 박스 아트부터 너무 예쁘다 진짜. 와. 여튼 오늘은 할 게 많으니까 바로 만들어 볼게요. 완성. 혼자서 꼬박 12시간 정도 걸려서 완성을 했는데 웬만하면 나눠서 만들거나 친구랑 같이 만드는 거 추천합니다. 저는 혼자 만들었다가 죽을 뻔했어요. 근데 완성하면 힘들었던 게 다 잊혀질 정도로 아름다운 세트예요. 여튼 바로 구성을 보면 레고로 만들어진 바라뚜루 성 한 채와 피규어 10개, 거기에 바라뚜루 살 때 프로모션으로 받은 펠비스트와 나주글 세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일단 피규어부터 볼 텐데 오크 병사 2마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확실히 비싼 제품에 있는 피규어라 그런지 퀄리티가 정말 좋아요. 전체적인 프린팅도 깔끔하고 개인적으로는 방패 조형이 상당히 멋스럽게 나와줬더라고요. 머릿결 표현된 가발 조형도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다음 오크 병사도 기본적으로 프린팅 상당히 깔끔하게 나와줬고 투구 조형도 정말 멋스럽게 나와줬더라고요. 요즘 레고는 피규어 퀄리티까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대장으로 보여지는 오크는 갑옷 조형까지 입고 있는데 원작과 싱크로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에 투구까지 이런 느낌으로 씌워주면 보다 더 멋스럽게 연출해줄 수 있어요. 다음 피규어는 샘과 프로도인데 솔직히 호빗 피규어는 그렇게 큰 기대가 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프린팅 디자인이랑 특히 가발 조형이 너무 깔끔하게 나와줬더라고요. 그리고 샘을 보면 너무 재밌는 게 저는 이 다이아몬드가 뭔가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샘이 영화에서 거미 괴물을 퇴치할 때 사용하던 램프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프로도 같은 경우는 절대 반지를 착용하고 있고 너무 좋았던 게 작은 디오라마를 만들어서 이런 느낌으로 반지를 불태우기 전의 모습을 연출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아기자기한 디테일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사우론의 입인데 이 피규어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오래전에 발매한 제품에 한번 나온 적이 있던 피규어거든요. 근데 정말 오랜만에 재발매된 피규어예요. 그만큼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것 같은 피규어 중 하나인데 너무 재밌는 게 이 투구를 보면 겉보기에는 진짜 딱딱할 것 같지 않나요? 근데 만져보면 이런 뿔들이 다 연질입니다. 그래서 다칠 일 없이 가지고 놀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얼굴 벗겨주면 눈은 아예 표현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 입만 표현돼도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다음 피규어는 골룸인데 저는 솔직히 골룸도 피규어 느낌으로 나와주지 않을까 했거든요. 근데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나와줬더라고요. 다리나 얼굴은 그냥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움직일 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유일하게 팔만 위아래로 이런 느낌으로 움직여줄 수가 있습니다. 비록 기존 피규어 느낌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얼굴 프린팅이 상당히 멋스럽게 나와준 것 같아요. 그리고 대망의 사우론 피규어인데 얘가 제품 만들다 보면 거의 마지막 봉지쯤에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보자마자 너무 영롱해서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일단 레고 정품이 이 정도 퀄리티로 나와줬다는 것만 해도 상당히 만족스럽고 전체적인 프린팅 디자인이나 사우론의 어깨 장갑과 투구를 표현한 조형도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이 투구를 자세히 보면 사우론의 입처럼 투구가 연질로 되어 있어서 사우론 피규어도 가지고 놀 때 무리 없이 가지고 놀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사우론의 무기가 그냥 레고 부품으로 만들어진 점인데 이 사우론의 무기만 이 오크의 무기들처럼 조형으로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 정도로만 나와준 것만 해도 저는 감지덕지예요. 사우론이 나와준 게 어딥니까? 그리고 가발을 벗겨주면 사우론의 이글이글 타고 있는 눈빛을 확인해줄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 피규어 소개는 마무리하고 이제 프로모션으로 받았던 나주글을 소개해 볼 텐데 일단 피규어부터 보면 개인적으로는 깔끔 그 자체로 나와준 것 같아요. 신형으로 나온 후드 조형과 망토를 하고 있는데 원작의 나주글을 나름 깔끔하게 표현했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조금 아쉬운 게 몸통에 밖에 프린팅이 안 들어가 있어요. 요즘 레고 피규어는 옛날보다 퀄리티가 점점 좋아져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팔이나 다리에 프린팅이 하나도 없다는 점이 살짝 아쉽긴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나주글과 펠비스트를 합체해서 연출해주면 정말 멋스럽게 연출해줄 수 있는데 사실 펠비스트 같은 경우는 레고 팬들이 10년 이상 기다려왔던 캐릭터이기 때문에 기대치가 정말 높아서 그런지 이 제품이 처음 나왔을 때 말이 안 좋은 쪽으로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직접 만들어 보니까 사진으로
겉으로 봤을 때보다 일단 크기가 상당히 크고 나름 표현될 부분이 다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펠비스트를 자세히 보면 일단 목가동이 볼품을 사용해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다리도 고관절은 나름 자유롭게 움직여줄 수 있어서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도 연출해줄 수 있어요. 발목도 앞뒤로 움직이고 발톱까지 움직여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꼬리도 몸통과 꼬리가 이어지는 첫 마디는 볼품을 2개 사용해서 관절을 꽉 잡아줄 수 있게 만들었고, 그래서 꼬리를 보다 멋스럽게 연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잘 움직여요. 마지막은 날개도 위아래로 양쪽 다 움직이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날개가 이 제품 자체를 살렸어요. 레고가 날개를 정말 짱짱하게 만들어줬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베이스에 안착을 시켜주면 정말 깔끔하게 연출해줄 수 있습니다. 이 나주글과 펠비스트 같은 경우는 발매 전에 기대보다는 아쉽다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직접 만들어보고 나니까 생각보다는 너무 괜찮았고, 그리고 이게 정식 제품이라기보다는 이 바라뚜르 제품을 사면 공짜로 주는 프로모션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굉장히 만족스럽게 나온 프로모션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바라뚜르랑 같이 비율을 맞춰서 나온 제품인 만큼 두 제품을 같이 뒀을 때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바라뚜르를 볼 텐데,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서 있어도 정말 제 상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웅장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들면서 손맛이 정말 좋았던 게, 앞에는 탑 외부를 상당히 멋스럽게 표현해줬고 뒷부분에 절벽이라서 호불호가 갈리기는 하지만 내부가 나름 깔끔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립하면서 영화 한 장면 한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 탑을 나눠서 리뷰를 자세하게 해볼 텐데, 일단 탑의 꼭대기층은 뒤에 이런 핀을 뺄 수가 있거든요. 고정핀만 빼주면 이런 느낌으로 간단하게 분해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층 같은 경우도 뒤쪽으로 밀어서 빼주면 분리가 되고, 두 번째 층도 같은 방식으로 무리 없이 분해가 돼요. 분해를 하고 보면 총 이렇게 4개의 층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비록 대형 제품이지만 이동할 때나 전시할 때 이렇게 파츠를 나눠주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튼 일단 1층부터 볼 텐데, 전체적인 외형을 보면 일단 탑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문을 표현해준 부분이 너무 멋졌어요. 그리고 탑의 외벽도 외벽이지만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바위 표현도 상당히 멋스럽게 나와준 것 같고, 제품의 내부까지 상당히 멋스럽게 연출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부를 자세히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오크들의 무기고가 연출되어 있고, 흐르는 용암에서 무기를 만들고 있는 모습도 연출해줄 수 있더라고요. 용암 위에 매달려 있는 해골도 있고 다양한 무기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골룸이 들어가 있어야 할 것 같은 동굴이 있는데, 그 위에 뭔가 잡아 당겨야 할 것 같은 부분이 있거든요. 얘를 당겨주면 이렇게 거미가 숨어있는 기믹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동굴 옆에 이렇게 뭔가 돌려야 할 것 같은 레버가 있는데, 이 레버를 이렇게 돌려주면 바라뚜르의 문이 저절로 열리는 기믹이 연출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문 열리는 연출은 조립 중에 감탄하면서 만들었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정말? 두 번째 층은 다이닝룸을 연출해줬는데, 일단 외벽이 1층과 상당히 잘 이어지도록 만들어졌고, 내부를 보면 오크들의 저녁 만찬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뭔가 오크들의 만찬인데 소품들이 맛있어 보이는 게 살짝 킹받는 점이 있고, 자세히 보면 나름 주방용품들이나 용암 위에서 구워먹는 화로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진짜 맛있겠다. 그리고 이 부분도 이렇게 잡아 당기는 부분이 있는데, 반지 그림이 그려져 있는 타일이 있어요. 전 이런 소소한 디테일 들이 정말 좋더라고요. 3층부터는 규모가 조금 작아지는데, 일단 외형을 보면 이 불규칙한 바위 디테일이 정말 멋스럽습니다. 조립할 때도 정말 즐겁게 만들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부에 사우론의 왕자가 표현되어 있거든요. 사우론 피규어를 실제로 이런 느낌으로 연출해줄 수가 있는데, 정말 너무 좋았던 게 앞에 있는 레버를 당겨주면 사우론의 비밀 공간이 나오는 기믹이 연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만들 때도 재밌고 만들고 나서는 더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대망의 사우론의 꼭대기 탑인데, 일단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건 사우론의 눈이에요. 영화에서처럼 어느 방향으로든 눈알을 이런 느낌으로 굴려줄 수가 있고, 뒤쪽을 보면 나이트 브릭이 있는데 뒤쪽 레버를 눌러주면 눈빛이 불타오르는 연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탑의 외형 같은 경우에도 레고 무기를 사용해서 연출해준 디테일들이 원작 싱크로율과 상당히 닮았더라고요. 그리고 내부를 보면 맨 꼭대기층은 서재가 표현되어 있고, 그 아래쪽은 편지 쓰는 공간인 것 같은데, 위쪽에 사우론의 벽화가 연출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프로도가 요정에게 받은 갑옷도 타일 부품으로 연출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레고 10333 바라뚜르 제품을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끝나면 조금 아쉽지 않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모아온 반지의 제왕 제품들 모아봤어요. 이렇게 모아서 보니까 진짜 영롱하다. 지금 저랑 비교해봐도 크기가 그렇게 꿀리는 것 같지 않아서 조금 당황스러운데, 여기 있는 제품 거의 대부분 이미 제가 리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면, 일단 이 옆에 어머나 무서워. 일단 이 옆에 있는 오르샹크 타워가 있거든요. 발매된 지는 기억도 안 날 만큼 정말 오래된 제품인데, 이 바라뚜루가 나오면서 존재의 의미가 더 강해진 제품이에요. 발매된 지 오래되긴 했지만 전체적인 성의 퀄리티만큼은 나름 잘 나온 제품입니다. 오르샹크 같은 경우는 성뿐만 아니라 나무 요정까지 연출해줄 수가 있는데, 발매 연도에 비해서는 나름 깔끔하게 나와준 조형이라는 생각이 들고, 탑 꼭대기를 보면 간달프와 독수리까지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바라뚜루와 오르샹크 이 두 탑의 투샷을 제가 정말 많이 보고 싶었는데, 크기는 확실히 바라뚜루가 훨씬 크고 두 제품을 같이 놓으니까 정말 눈물나게 멋있어요. 아 진짜 너무 뿌듯하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발록을 볼 텐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정말 옛날에 만들었던 창작품이에요. 솔직히 너무 오래전에 만든 만큼 부실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안 부시길 너무 잘했네요. 제작 연도에 비해서는 나름 아직까지 만족스러운 작품입니다. 다음은 프로모션이 아닌 해외 창작품으로 만들어진 나주글과 펠비스트인데, 일단 두 제품을 같이 보면 크기부터가 비교가 안 돼요. 펠비스트의 베이스가 되는 돌산도 너무 멋스럽게 만들어져 있고, 전체적인 비율과 통짜로 된 날개 부품까지 상당히 멋스럽게 나온 작품이에요. 솔직히 펠비스트가 이런 느낌으로 발매되길 원하시는 분들이 많았겠지만, 여러분, 프로모션 펠비스트는 말 그대로 바라뚜루를 사면 공짜로 주는 제품이고, 이 창작품 같은 경우는 부품비가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바라뚜루에 맞는 사이즈의 펠비스트는 크기가 더 작은 프로모션 펠비스트인 것 같아요. 아기자기하니 귀엽습니다. 그리고 리본델은 같은 반지의 제왕 시리즈라서 가지고 와봤는데, 발매가 살짝 바라뚜루보다는 늦긴 하지만 이렇게 같이 두니까 기가 막히게 멋스럽게 연출해줄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땐 요즘 레고에서 반지의 제왕의 이를 갈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정도 퀄리티의 제품들이 연달아 나오지? 깜짝이야. 그리고 마지막은 커스텀 피규어인데, 사실 반지의 제왕 관련 커스텀 피규어만 이렇게 한 박스가 있거든요. 근데 피규어 같은 경우는 제가 자세하게 리뷰를 이미 했기 때문에 바라뚜루 관련한 주요 제품들만 보면, 첫 번째는 사우론의 입인데, 전 처음엔 커스텀 피규어가 확실히 디테일한 면이 있어서 커스텀 피규어가 더 예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정품 피규어도 너무 예쁘게 나와줬어요. 디테일한 것보다 아기자기한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레고 정품이 더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직은 레고 정품으로 발매되지 않은 나주글을 볼 텐데, 전 솔직히 오르샹크만 나왔을 때는 존버하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근데 바라뚜루에 사우론까지 나온 걸 보고 이렇게 갑옷을 입고 있는 정품 나주글 존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은 사우론이에요. 일단 레고 정품보다는 키가 크게 나와줬는데, 이 제품도 사우론의 입처럼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제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사우론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귀엽다기보다는 멋스러움이 강조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우론만큼은 커스텀 피규어가 더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굳이 따졌을 때의 이야기고, 전 둘 다 가지고 싶어서 두 개 다 샀습니다. 여튼 오늘은 레고 정품 바라뚜루가 발매된 기념으로 제품을 만들어보고 리뷰하는 김에 이전에 만들었던 작품들까지 다 모아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솔직히 바라뚜루가 이렇게까지 잘 나와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해서 레고에 대한 애사심이 막 생겼어요. 내 회사도 아닌데 뭔가 존버하면 더 멋진 걸 내줄 거야 라고 레고가 저한테 말하는 느낌이 들었고, 이 바라뚜루 같은 경우에는 레고와 반지의 제왕을 좋아하신다면 정말 필구가 아닌가 하는 제품이었습니다. 가격이 싼 편이 아닌 건 맞지만 제가 만들고 리뷰까지 해보니까 돈값은 분명히 하는 제품인 것 같아요. 여튼 오늘은 이상으로 마무리하고, 전 더 멋지고 재밌는 작품으로 돌아올게요. 빠이빠이.